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어제자에서 우리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좀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죠. 이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장 막판 들어서 코스닥이 2%가량 빠지면서 마감을 했는데 다행히도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고 지금도 모두 다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1%가량, 코스닥은 2.8%가량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오늘 장에서는 이 외국인과 기관이 양 지수에서 모두 다 매수세를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더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과연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 어떻게 예측해 봐야 될지, 오늘의 이 상승 흐름 장 막판까지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오늘 또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하게 한번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라방은 말 그대로 주식 라이브 방송입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 50분 안에 참여를 해주셔야지만 더 알찬 이야기들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갖고 여러분들의 평소 주식에 대한 궁금증들 혹은 주식에 대해서 고민들 있으신 분들 모두 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이죠.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 저희가 딱 8가지의 종목 들고 왔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 전문가님의 딱 한 가지의 원탑 종목 예정되어 있거든요. 과연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략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참여해 주셔야지 저희가 바로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함께 하셔갖고 미리미리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대진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투톱 종목 들고 왔습니다. 삼성전자 vs SK하이닉스 들고 왔는데 일단 어제장에서도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주말 사이에 나왔었죠. 미국에서 이 중국 공장에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의 이 반도체 장비를 허용한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어제장에서도 부각을 받았는데 오늘 장에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주들 눈에 띄게 상승 시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장중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4%까지 상승을 했으나 지금은 조금 3%까지 상승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그래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를 봐야 될지 혹은 삼성전자를 봐야 될지 두 종목 모두 다 1%, 3%가량 상승분을 켜내고 있거든요. 현 시점에서 두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매수 우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역시도 저희가 반도체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오늘 장에서 이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이 반도체 소봉장까지 온기가 확산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문가님께서 오늘 저스템이랑 동훈하나텍 들고 왔는데 일단 저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이 글로벌 1위 반도체 습도 제어 솔루션 기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80%나 차지하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 한 5%가량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동훈하나텍 같은 경우에는 28%까지 급등을 했죠. 오늘 장에서 일단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체 개발한 타액 당 진단기기가 인도의 특허를 등록 완료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 눈에 띄는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두 종목 가운데 우리가 현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AI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2025년까지 HBM4를 양산하는데 목표로 두겠다라는 이슈가 있으면서 오늘 장에서 AI 관련주들 또 눈에 띄는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비트나인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 개발한 이 아젠스 SQL 사업 확대를 위해서 파트너사를 모집한다,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또 성장성이 지속될 것으로 우리가 풀이되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또 12%가량 상승분을 켜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두 종목 내에서 비트나인을 봐야 될지 코난 테크놀로지를 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매수 우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은 방산주 들고 왔습니다. 사실 어제장의 방산주 이 분쟁 이슈로 인해서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오늘 장에서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들 두 종목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좀 더 상승 시세를 그래도 좀 더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은 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빅텍을 봐야 될지 퍼스텍을 봐야 될지 오늘 또 전문가님과 함께 한번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8가지의 종목 들고 왔습니다. 이 8개 가운데 우리 빅스 전문가님, 우리 맥스 전문가님의 딱 한 가지의 원탑 종목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일단 지난주 수요일장 우리 전문가님께서 원탑 종목으로 도하 엔지니어링 주셨는데 11%나 당일날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이렇게나 수익을 잘 주시는데 오늘 또 맥스 전문가님께서 어떤 종목 선물을 주실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바로 함께 하셔갖고 미리미리 우리 맥스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선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맥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주식라방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 주식라방 지금 바로 문을 열었습니다. 시장이 오늘 일단 눈에 띄게 좀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양지수 모두 2% 넘게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진단을 해봐야 될지 오늘 또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간만에 조금 이제 분위기가 좋은 그런 이제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서도 우리가 미리 조금 담아놨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어떤 종목들이 먼저 상승을 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지켜보시고 이번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시청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함께 풀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장에서 양지수 모두 좀 반등 흐름을 가져갔지만 사실 어제 장에서 좀 많이들 당황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 막판 들어서 저희 방송 2시를 기점으로 좀 시장이 내려앉았는데 과연 그래서 앞으로의 좀 방향성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해봐야 될지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지 그게 가장 관건일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서는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펼쳐야 될까요? 일단 그 중동 리스크도 여전히 좀 풀리지는 않은 것 같고 근데 시장에서는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증시를 보더라도 네.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애들 장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경 쓰는 것 같은데 어제 미국 증시 코스닥이 같은 거의 분쟁에 참여하듯이 막판 그렇죠, 들어서 이제 빠지던데. 한국에서만 참여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그렇게 이제 낙폭을 보였는데 어제 중국 증시가 조금 이제 소폭 하락을 하긴 했지만은 네. 전 세계적으로 하락을 한 거는 우리 국내 증시밖에 없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연휴가 조금 길어졌다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조금 이제 경계감이 짙어진 그런 모습들도 아마 지금 좀 분위기에 좀 휩싸이지 않았나 그런 모습도 들고 이런 이제 소소한 소식들 그리고 미국 증시 자체가 지난주 금요일날 고용보고서 발표를 하고 상승을 굉장히 크게 해줬습니다. 크게 해줬는데 자 거기에서 월요일날 우리가 휴장일 때 월요일날 개장을 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줬어요.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증시만 그 상승 기조를 함께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악재로 조금 받아들이면서 증시가 굉장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오늘 증시를 보신다면은 양시장 모두 이제 갭상승 출발을 해서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제 시가와 오늘 시가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갭을 많이 띄운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800선이 조금 무너지면서 아무래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시장에서 갭상승 출발을 해주면서 아직까지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세를 보여준다는 점. 이제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순매도세로 조금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부분에서 어차피 대형주 위주들에서 지금 수급세가 들어오는 그 모양새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증시가 상승하는 부분들 오늘 이제 대부분 종목이 상승을 하고 있죠. 대부분 그쵸? 종목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급등을 한다. 그리고 시장을 조금 이끄는 그런 종목들은
크게 눈에 띄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럴 때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어떤 섹터를 좀 유망하게 봐야 될까요? 뭐 눈여겨 보실 거 좋은 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 네옴시티 이런 종목도 꾸준히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제장에서 사실 네옴시티 관련주 그중에서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일단 지난주 수요일장에 도화 엔지니어링이 원탑이었는데 이 종목으로 목요일날 11%나 당일날 수익을 챙기셨거든요. 근데 어제장에서 사실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전히 좀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뭐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주에 조금 짧게 수익을 좀 챙겼던 종목이죠. 맞아. 우리가 당일날 굉장히 이슈가 좀 동반이 되면서 목표가까지 도달을 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렸지만은 과거에 우리가 공략을 할 때 8,000원 선에서 계속 무너뜨리지 않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부분들에서 추가적인 반등이 조금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수익을 한번 챙겼던 종목이고, 자, 어제 시장에서 굉장히 제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많이 빠진 이유가 결국에는 사우디에서 빈살만이 팔레스타인 쪽에 편을 네, 선다 이런 맞아요. 소식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네옴시티 사업 자체가 무너질까 하는 이제 그런 걱정 속에서 관련주들이 거의 10%대 중반 정도 다 빠지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근데 다만 그런 거를 봤을 때 이렇게 지금 이슈, 그러니까 중동 이슈가 이렇게 불거지고 있는 와중에, 자, 여기서 단기적으로 상승을 해줄 수 있는 모멘텀, 그런 부분들을 뭐 제외를 하더라도 결국 이제 네옴시티라는 것 자체는 이제 지금 현재 뭐 실적을 좀 쌓아 나가야 되는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기대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또한 이제 다시 한번 공략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좀 내려왔을 그렇죠. 때 오히려 이렇게 좀 내려왔을 때 좀 위기를 기회로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오. 관점으로 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그렇게 이제 뭐 손해 보지 않고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으로 판단이 될 건데, 자, 제가 8,080원 정도 가격에 드렸습니다. 오늘 네. 가격에서 뭐 8,140원 정도 움직이고 있죠. 물론 오늘 뭐 시장에서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동반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이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언제든지 이슈가 동반되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도 1차 목표가 좀 짧게 이렇게 잡아드렸지만은 2차 목표가까지도 찝어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우리가 뭐 가지고 보유하고 계실 때 매일매일 좀 시장을 대응하지 못한다라고 하시면은 오히려 목표가까지 조금 이제 길게 끌고 가시면서 조금 큰 수익으로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결국엔 자랑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전문가님께서 지난주 수요일장 다른 때가 아니에요. 저희 지금 방송 주식 라이브 방송이 주식라방에서 원탑 종목으로 네옴시티 관련주 도화 엔지니어링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날 목요일날 당일날 짧게 우리 전문가님께서 11%나 큰 수익을 챙겨주셨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앞으로의 나는 도화 엔지니어링 난 수익 못 챙겼다. 나는 그래서 오늘 챙길 수 있는 종목 선물 받고 싶다라는 게 가장 많은 분들의 목표이실 거잖아요. 오늘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좋은 원탑 종목 들고 왔습니다. 이 원탑 종목에 대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략은 저희가 방송 도중에는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채팅으로 알려달라고 하셔도 절대 못 알려드려요.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방법 모두가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이 38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8분 안에 함께 하셔갖고 오늘장에서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지난주에서 주셨던 도화 엔지니어링처럼 좋은 종목 선물 모두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오늘장에서 좀 챙겨봐야 될 만한 종목이 뭘까? 그 부분일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방송만의 또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준비해봤습니다. 최근에 핫했던 종목들,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 저희가 8가지 종목 들고 왔는데, 자, 일단 바로 첫 번째 종목 대결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투톱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삼성전자 vs SK하이닉스 이렇게 두 종목 들고 왔는데, 일단 두 종목 가운데서는 전문가님께서 어떤 종목을 손 들어주실 건가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는 삼성전자를 계속 밀고 있습니다. 네. 뭐 지난주 장에서는 달랐나요? 지난주 장에서도 똑같았어요. 어. 똑같았는데 오늘 이제 실적 발표를 보고 난 네. 뒤에 조금 더 확실히 굳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근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양 이 HBM3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를 또 선택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런 부분에서 네. 뭐 실질적으로 조금 그 보시면은 반도체 우리 국내 대형주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둘 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 고구마냐 감자냐 뭐 이런 차이입니다. 뭐 솔직히 탄수화물인데 둘 다 탄수화물인데 뭐 어떻게 더 강하게 상승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보다는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 조금 더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우리가 단기적으로 뭐 30% 40%막 이렇게 급등을 하는 그런 종목들은 아니잖아요, 맞죠?
그런 종목들은 아닌데 지금 위치상으로 조금 매수 타점으로 조금 노릴만한 거는 삼성전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 일단 이 두 종목 가운데서 원픽은 삼성전자다라고 했는데 일단 오늘 가장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졌던 게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영업이익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2조 4천억 원가량 나왔는데 그동안 1, 2분기 때 사실 6천억 원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이 발표된 실적 발표가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정도로 예상은 다들 하고 있었던 거죠. 일단 뭐 조단위만 조금 봐도 좋겠다. 올해 첫 조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좋았는데 뭐 네. 2조 4천억 원 정도.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이런 컨센서스를 조금 훨씬 뛰어넘는 이런 그쵸? 결과가 나올 줄은 아무도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뭐 반도체 부분에서도 충분히 상승을 해줄 수 있는 뭐 반도체에서 적자폭을 많이 감소를 했는 네. 부분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뭐 스마트폰 그쵸? 그쪽, 뭐 모바일 쪽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에서 굉장히 많은 매출을 증진을 시키면서 굉장히 실적이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인데 우리 으라차차님께서 네. 고구마와 감자 비유가 찰지네요라고 하셨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들 뭐 둘 다 우리 국내에서 반도체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종목들 중에 그쵸? 하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가 더 나은지 뭐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좀 따지기는 어려워요. 따지기는 어렵지만은 제가 지난주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아마 이 종목들에 대해서 또다시 맞아요. VS를 했을 겁니다. 근데 자 거기에서 종목 대결 배틀을 했을 때 단기적으로 이만큼 상승을 해준 거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지난주에도 삼성전자였지만 이번 주 역시도 삼성전자다 이렇게 네, 말하면 그렇죠. 될까요? 뭐 지난주 우리가 목요일 날 봤을 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냥 제가 말씀드린 그 가격대에서 계속 놀고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자 삼성전자 그때도 제가 뭐 3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좋게 나오거나 이렇게 한다면은 충분히 상승을 해줄 수 있다. 단기적으로 상승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자 이러한 부분들에서 지금 좀 짧게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게 73,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조금 이제 지켜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삼성전자로 수익 챙기기는 힘들지 않나요? 뭐 근데 여러분들 이거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매수를 하셨다면은 지금 못해도 한 5% 정도는 수익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맞죠? 이 무거운 삼성전자로도 그렇죠. 충분히 좀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들은 어디든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보고 뭐 물론 우리가 막 갑자기 상승을 막 크게 하는 뭐 우리가 테마주 같은 것들처럼 네네. 굉장히 뭐 며칠 보유하고 있다가 뭐 100%, 200% 이런 수익은 못 보겠지만은 좀 짧게 여러분들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익률. 제가 뭐 그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삼성전자 뭐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우리가 관련해서 뭐 매수를 해가지고 뭐 20% 30% 못 보지 않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2년 3년 동안 삼성전자 가지고 몇 %를 수익을 보셨는지 오히려 저는 대묻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명심을 하시고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확실한 눌림목 구간 그리고 확실한 타점만 잡는다면 수익을 좀 볼 바닥에서 수 있다. 반등이 나오는 구간 그런 구간들만 잘 공략하신다면은 충분히 짧게 여러 번 공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가지고 2년 3년 지금 고생하고 계실 거예요. 대부분 맞죠? 대부분 그렇게 고생하고 계실 그렇죠. 텐데 8만 전자나 9만 전자 때 샀다가 아주 쭉 가는.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네. 이렇게 기회를 줄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 시장은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은 가치 투자가 조금 맞지 않는 그런 시장이잖아요. 아무래도 뭐 오늘 제가 아까 시황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많이 오르면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 때문에 이제 하락이 나온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 국내 시장에는 뭐 일본 때문에 하락을 하고 또 중국 때문에 하락을 하고 굉장히 갈대 같은 그런 시장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대내외적인 그런 이제 리스크들을 온몸으로 맡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물론 좋은 종목인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국내 대기업이고 우리가 안 밀어주면 누가 밀어주겠습니까? 그쵸. 애국심으로 근데 애국심으로만 투자하기에는 여러분들의 계좌 상황이 그렇게 나아지지는 않는다. 네, 저는 네. 굳이 대주주가 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기 저도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물론 이제 제가 진짜 돈이 많으면 맞죠. 네. 뭐 어느 정도 충분히 돈이 많고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으면은 뭐 배당금만 그렇죠. 다 먹으면서 맞죠. 뭐 주가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배당금만 다 먹으면서 그렇게 투자하실 분들에게 좀 적합한 종목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그 자본금 뭐 자본금이 조금 한정되어 있는 분들이 이런 삼성전자를 투자를 해서 나의 자본금을 2배씩 3배씩 늘리겠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하고 다가가기에는 어려운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우리 됩니다. 나라맘님께서 애들 경제 공부시킬 겸 주식 계좌 만들어주려는데 그런 용도로는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뭐 아니 2차 전지나 로봇 뭐해 이런 게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네. 많은데 굳이라는 아, 생각을 하고 굳이. 있습니다. 굳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좋은 종목이 맞아요. 그러니까 괜히 국민주가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런 부분들에서 주가적인 상승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근데 다만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 자녀분이 몇 살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뭐 한 영유아 정도라면은 어. 충분히 이제 투자할 만은 하지만은 뭐 한 중학생, 청소년기라면은 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게 로봇, 좀 빨리빨리 AI 가는 게 더 관련. 좋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차라리 2년, 3년 정도 묵혀놓는 게 조금 더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사실 삼성전자가 이 AI판에 또 들어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그걸로도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삼성전자를 픽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그렇게 강하게 상승한 이유도 결국에는 네. AI 반도체 맞아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뭐 기술력이 없어서 뭐 이때까지 투자를 안 했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조금 이제 메모리 부분에서 지금 재고가 워낙 좀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에서 추가적인 뭐 감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조금 어느 정도 좀 기틀을 잡아놓고 난 뒤에 지금 계속 관련해서 연구 개발이나 투자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쪽으로도 앞으로도 매출이 더 크게 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에 본격화가 된다면은 영업이익 뭐 2조 조 단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맞죠?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시고 반도체 업황 자체가 지금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는 그런 기대감들, 그런 부분들도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면은 반도체 관련주들은 내년에는 굉장히 조금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대결 완료가 됐습니다. 주 종목 이 반도체 투톱 가운데서는 전문가님께서 삼성전자를 픽하셨는데 일단 마우스님께서 저 같은 소심쟁이한테는 너무나 무거운 당신 같네요. 삼성전자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무거운 삼성전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지난주 목요일자 이 주식라방에서 삼성전자를 픽하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때 공략만 했더라면 그때 단기적으로 우리가 공략만 했더라면 5%가량 수익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을 하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무거운 종목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또 원탑 종목으로 수익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방송 시간이 29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일단 지난주 수요일자 저희 원탑 종목이었던 도화 엔지니어링 당일날 11%나 급등을 하면서 수익을 먹었죠. 오늘 또 이런 좋은 종목으로 한번 수익 제대로 챙겨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송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지금 함께 하셔서 원탑 종목에 대한 자세한 대응 전략도 들으시고 또 오늘 저희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잖아요. 궁금하신 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여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모두 다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 대결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반도체 관련도 들고 왔는데 저스템 vs 동훈하나텍 이렇게 두 종목 들고 왔거든요. 일단 동훈하나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에서 이 인도의 특허권을 취득했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두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을 픽하실 건가요? 저는 두 종목 중에서 만약에 반도체 산업만 본다면 네. 드셈에 조금 한 표를 더 드리고 싶어요. 아, 반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수율에 굉장히 직결이 된 그러니까 네. 습기 관련해서 습도 네, 제어 습도, 시스템을 이제 네. 뭐 글로벌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그쵸.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가산점을 조금 더 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에서 동훈하나텍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반도체 관련주이긴 한데 좀 엮인 게 많지 않나요? 과거에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자 동훈하나텍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번 공략을 했던 종목이다. 굉장히 크게 수익이 났던 종목인데 거의 500%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근데 실제로 반도체 관련주인데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할 때 재료로 좀 사용이 된 거는 혈당 측정기죠. 쉽게 말해서 이제 타액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침으로 혈당을 이제 체크할 수 있는 이제 혈당 측정기를 개발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네.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자체는 반도체 관련주이기도 하지만은 네. 오히려 이런 이제 혈당 측정기 관련해서 더 크게 이슈를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 자체가 반도체의 뭐 업황이나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흘러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지금 제가 이제 뭐 반도체 관련해서만 보면은 저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실 저는 또- 제가 보기에는 네. 재료가 동훈하나텍이 더 많잖아요. 카메라 모듈로도 그렇죠. 엮일 네. 수 있고 뭐 가상현실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재료가 많기 때문에 동훈하나텍이 일단 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만? 반도체만 어. 보고 가죠. 그러니까 아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그냥 반도체만 보자고.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워낙 하는 일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런 이것저것. 부분들에서 추가적인 이제 상승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근데 그러한 부분들에서 동원하나텍도 굉장히 좋은 재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의 전체적인 부각보다는 지금 이렇게 미친 듯이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에서는 혈당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하던 종목들은
지금 뭐 이 종목들 5만 원대에 물려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겠죠.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런 부분들에서도 지금 이제 주가가 오늘 이렇게 상승을 했어도 네. 거의 상한가 가까이 상승을 했어도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맞죠? 5만 원 이상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우리가 네. 미리 보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은 우리가 이렇게 상승을 할 때 그런 수익률을 온전히 챙길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미리 보유하고 있고 뒤늦게 상승을 할 때 이슈가 좀 동반이 되면서 상승을 해주면은 우리가 좀 길게 끌고 가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젖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대로 작년 10월달에 이제 상장을 했죠. 작년 네. 10월달에 상장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빠지다가 굉장히 좀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거기 주가에서 조금 버텨주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가 여기서 박스권을 조금 그리고 있다가 추가적인 낙폭을 조금 키우는 그런 모습인데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할 때 거래량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주가가 거의 지금 이제 상장을 했던 그 당시 주가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돌아가고 있는 와중인데 11,000원 정도까지 이제 돌아간다면은 거의 상장 주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자리에서 지금 이제 이유 없이 어떻게 보면 하락을 한 거죠. 거래량도 없고 이유도 없이 이렇게 하락을 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반도체 업황이나 이런 부분들의 기대감이 동반이 되고 지금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3분기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또 예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해서 뭐 JP 모건이라든지 이제 대형 금융주들을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을 그쵸. 건데 이러한 부분들에서 이제 뭐 엔비디아라든지 인텔이라든지 그리고 TSMC 이런 네. 부분들에서도 매출 부분이 이제 밝혀질 거예요, 맞죠? 그러한 부분들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보여진다면 그리고 젖센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인텔이라든지 굉장히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기업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일단 그러니까 고객사가 글로벌 좀 빅테크 기업들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세계 시장 점유율을 거의 80% 정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웬만하면은 세계에서 이제 반도체 좀 만져본다 하는 이런 기업들은 거의 다 고객사로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증시 상황이라든지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한 회의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이제 하락을 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사실 거래량도 별로 없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사실 이제 관심이 없는 거죠, 맞죠? 아... 관심이 없는 건데 근데 제가 이제 항상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막 거래량이 이미 터지기 시작하면 누군가는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쵸. 그렇죠? 사고 팔고 한다는 것 자체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히려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거래량이 없을 때 접근을 해보는 게 좀 중요하다.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그리고 관심을 받을 때면 당연히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이 그렇죠. 터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때 쫓아가서 수익을 본다면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들이 굉장히 적어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뭐 상한가를 가든 뭐 며칠간 몇 퍼센트 상승해서 뭐 100% 가까이 상승을 해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만약에 미리 보유를 하고 있었다면 그런 이슈들과 거래량이 동반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막 관심이 가져줄 때 우리는 오히려 수익으로 마무리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뉴스에 팔아라 이 그렇죠. 부분인 거죠.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은 미리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기업들을 선별을 해서 미리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은 충분히 이슈나 뉴스 이런 부분들이 동반이 될 때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잖아요. 종목들 자체가.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미리 보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승분을 수익으로 온전히 다 전환을 시킬 수 있다라고 좀 일단 말씀드리고 우리 싶어요. 맥스 vs 빅스님께서 지난주에 네. 원탑이랑 이번 주 원탑이랑 뭐가 더 좋나요? 라고 남겨주셨고 팍피님도 저스템 담아봐도 될까요? 지금 담기에는 좀 늦은 걸까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어떤 걸요? 지금 네, 저스템이요? 저스템을 담기에는 좀 지금 담으셔도 되죠. 어. 네, 지금 뭐 주가가 오늘 뭐 그렇게- 4% 정도 올랐는데 그렇죠. 지금 그런 뭐 식으로 사실 도문하네텍에 비해서는 좀 그렇게 상승폭이 크진 않기 때문에 지금 담아도 전 나쁘진 않다고 그렇죠. 도난혜택 이런 거는 보거든요. 지금 담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죠.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오늘 실질적으로 이거는 상한가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지금 음. 굉장히 높은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젖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저점에서 약간 반등이 나오고 다시 이제 윗꼬리가 달리는 그런 오늘 시장에서도 29,000 거래량이 이제 29,000주밖에 안 터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진짜 소외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만큼 상승을 했을 때 저희가 그 상승한 16,500원 여력이 쯤에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공략을 했던 종목이에요. 과거에 한번 공략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공략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도달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 맥스 vs 빅스님께서 일단 지난주 원탑이랑 이번 주 원탑 뭐가 더 좋은가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지난주에 뭐였죠? 지난주에 일단 수요일에서는 도화 도화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 제가 들고 왔을 겁니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약수익권일 거예요. 예, 약수익권일 건데 솔직히 제가 자랑을 못 하겠어요. 이게 뭐 워낙 시장도 안 좋았고 시장 너무 안 좋았죠. 굉장히 그동안. 강하게 상승을 해주지도 못했기 때문에 뭐 약 우리가 이제 진입 가격 근처나 아니면은 그냥 약수익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을 텐데 자, 이 기업하고 뭐 드셈 뭐 물론 이제 결이 조금 다른 기업이긴 하죠. 어떻게 네. 보면 결이 다른 기업이긴 한데 제가 이제 뭐 반도체 업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뭐 어떤 관점으로 이제 여쭤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보기엔 먹을 폭이 더 위 상단으로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더 클 것 같거든요. 어떤 게요? 먹을 폭이 더 크다. 저스템이요? 네.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올라봐야 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죠? 뭐 이미 하락을 많이 했기 바닥인 줄 때문에 알았는데 더 바닥이 있고. 뭐 지하실도 있고 뭐 그런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폭이 높다라는 부분도 당연히 정답이지만은 지금 이제 우리가 과거에 상승을 했을 때 21,000원 부근에서 계속 저항을 맞고 이제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서 지금 한 12,000원대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아주면 과거처럼 여러분들 이게 올라가는데 일봉이잖아요. 지금 일봉인데 봉이 한 5개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12,000원 이 가격대에서 자, 이 2만 원 고점까지 형성될 때 일봉이 5개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일주일 안에 이만큼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굉장히 강한 힘으로 상승을 해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같이 시장이 조금 좋았다면은 충분히 좀 안정적으로 상승을 해줬을 종목인데 조금 아쉽기는 해요. 시장 자체가 워낙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지난 연휴 이전부터 해서 네. 그리고 어제 하락장까지 해서 이 종목은 그 하락을 거의 그대로 온몸으로 맞은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증시 낙폭에 비해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조금 기대했던 대로 움직이지는 않고 있다. 근데 다만 이 기업의 본질 자체, 그러니까 그 중요한 건 그거죠. 그렇죠. 끼지 않는 마음. 중꺾마. 중꺾마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내가 이제 투자한 종목들에 대해서 뭐 믿음이 있고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는 그리고 테마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파악이 된다면은 그리고 그런 시장 상황을 제대로 알고 계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하락을 하더라도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일단 이 저스템에서 참 많은 시간을 소요했기 때문에 이게 살짝 원탑 냄새가 나지 않을까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일단 끝까지 가봐야지 알 것 같고 자 일단 두 번째 종목 대결 마무리가 됐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저스템 vs 동훈하나텍 들고 왔는데 반도체로만 보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일단 픽은 저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글로벌 점유율이 시장의 80%나 참여하기 때문에 이게 고객사들도 인텔 그리고 등등 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좀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만으로만 볼 때는 우리가 현 시점에서 동훈하나텍에 비해서 저스템이 좀 더 주가적으로 봤을 때도 좋고 상황이 좋다라고 보시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 지금 담아봐도 되나요?라고 했는데 지금 담아봐도 되긴 하지만 정확한 타점이 궁금하실 거잖아요. 타점에 따라서 우리의 수익률이 정말 천차만별로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저스템에 대해서 정확한 타점까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시간이 벌써 18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8분 안에 함께 하셔야지만 오늘 장에서 또 원탑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거든요. 지금 들어와야지만 지금 함께 하셔야지만 여러분들도 원탑 종목으로 또 수익 제대로 챙겨볼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다음 세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관련주 비트나인 vs 코난 테크놀로지 이렇게 두 종목 들고 왔는데 두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을 좀 더 픽하실 건가요? 저는 오늘 움직여 보니까 이제 비트나인을 조금 더 한 표를 드리고 싶어요. 오. 그러니까 비트나인 오늘 사업하는 거를 제가 좀 살펴봤는데 네네. 이런 부분들이 그래프 관련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굉장히 축적하는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뭐 이제 그래프 관련해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들 자체가 뭐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나 뭐 인공지능 이제 빅데이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사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지금 AI 관련주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조금 상승을 해주다가 조금 빠지는 그런 모양새인데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무상증자에 대한 이제 권리락이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조금 이제 반토막이 났잖아요. 일단은 이게 뭐 나쁜 말이 아닙니다. 일단 무상증자가 1대1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쵸? 주가가 가격이 반이 되었어요. 반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수세가 조금 초반에 몰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냐 그러면은 무상증자 권리락 그러니까 왜 권리락 날에는 상승을 하나 이런 거를 여쭤보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보면은 결국 이제 주가가 좀 싸졌잖아요. 싸졌기 때문에 조금 이제 손이 가기가 좀 굉장히 쉬워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서 좀 단기적으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자주 포착이 됩니다. 종종 포착이 되는데 이런 권리락 뭐 시장 오늘처럼 권리락 시장에서는 뭐 상승을 해줬다가 오늘 굉장히 26%나 상승을 해줬다가 오히려 지금 종가 같은 경우는 지금 마지막 저가 같은 경우에는 8.44% 그러니까 한 18%가 다시 빠졌네요, 빠진 진짜.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뭐 올라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짧게 공략을 한다 이런 부분들로 뭐 단기적으로 공략을 한다 이런 이제 접근을 하시면은 굉장히 큰 코 다칠 수 있는 그런 날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서 제가 이제 비트나인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장 초반에 한 26% 정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네. 보였는데 조금 이제 상승분을 반납하고 한 13% 정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 위치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 위치입니다. 충분히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위치다 보니까 좀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재료가 조금 더 있는 이제 비트나인. 뭐 물론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좋은 기업인데 아무래도 지금 무상증자 권리락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좀 진정이 될 때까지는 흐름이 어느 정도 이제 등락을 좀 거듭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비트나인 같은 경우에는 또 자체 개발한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이 사업 확대를 위해서 파트너사를 모집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 때문에 좀 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거다라는 또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한 요소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이 또 국내 될 유일하잖아요. 거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 자 우리가 뭐 지금 주봉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흐름이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흐름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상장을 하고 난 뒤에 조금 상승을 했다가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가격대 근처에서 충분히 우리가 저점 매수를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한 그런 위치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두 종목 가운데서 전문가님께서는 코난 테크놀로지보다는 비트나인이 좀 더 현 시점에서는 픽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장 초반만 하더라도 잘 상승을 했다가 좀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비트나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견조하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또 데이터베이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지금 사업 부문에서 좀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거든요. 현 시점에서 주가도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좀 주가 흐름이 보여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두 종목 가운데서는 전문가님께서 비트나인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함께 하셔갖고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다음 세트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 들고 왔는데 빅텍 vs 퍼스텍 들고 왔습니다. 일단 방산주 오늘장에서 개파락으로 출발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근데 이제 뭐 지금 방산 관련해서는 네. 일단 제가 뭐 이 중에서 종목을 좀 뽑자면 네. 이제 빅텍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 방산 관련주를 우리가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일단 이 중동 전쟁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조금 이제 무력 충돌이 일어났는데 네. 이러한 부분들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 방위 산업 업체들이 바로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왜냐 그러면은 이미 뭐 거래 국가도 아니었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다만 우리가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들은 뭐 아랍에미리트라든지 UAE라든지 아니면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금 우리 국내 K 방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우리 파피님이 어제 엄청 오른 빅텍이 아닐까요 했는데 전문가님의 생각을 맞추셨네요. 아, 네네네. 파피님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번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 퍼스텍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한다고 하셨거든요. 우리 파이팅하는 무지님이 네. 밑에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퍼스텍 매우 안 좋아하는 종목이라고. 뭐 다른 분으로 이제 바뀌셨나 봐요. 맞죠? 아, 네네. 근데 이제 저번에 말씀을 하셨던 종목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네. 한번 방산 관련해서 한국항공우주하고 파피님이 저 아니래요. 한국항공우주하고 이제 퍼스텍 이 두 종목을 가지고 와서 한번 네. 종목 대결을 붙인 적이 아,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네, 거기서는 제가 한국항공우주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퍼스텍이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충분히 좋은 종목들인데 오늘 이제 주가들을 보시면은 이제 방산주들이 어제 이제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또 갭하락을 이제 하면서 출발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제한된 흐름을 조금 보이고 있죠. 이런 부분들에서 자 빅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업계에서 굉장히 오래된 업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33년에 가까운 이제 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서 뭐 기술 개발도 꾸준히 영위를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에서 뭐 계속해서 시장에 이제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뭐 시장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 지금 이 부분 오늘 이제 윗꼬리 단 이 부분들이 네. 조금 이제 단기적인 저항 라인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아. 저항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를 조금 돌파를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이제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한다고 하시면은 자 이렇게 돌파를 하는 흐름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주가가 빠질 때 이 과거에 지금 보시면은 이 가격대가 과거에 지지를 받아줬던 구간입니다. 지지를 굉장히 강하게 많이 받아줬던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강하게 지지받아줬던 구간에 딱 닿이자마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많았기 때문에 자, 이 구간이 깨졌어요. 깨져가지고 추가적인 낙폭을 만들어냈는데 자, 여기서 일단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어요. 물론 이제 이슈가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반등이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을 한번 살펴볼 때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과거에 이렇게 지지를 굉장히 강하게 받아줬던 구간들은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저항 라인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시고 자, 지금 주가 어느 정도 이제 과거 지지 라인 근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요것을 이제 돌파를 해 주는지 여부, 그리고 이제 돌파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무조건 따라서 막 매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보다 매수 이제 뭐 돌파를 하고 난 뒤에 다시 이 부근에서 우리가 저항대 부근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아주는지 여부를 체크를 한번 하시고 진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네. 네, 이렇게 일단 네 번째 마지막 종목 대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퍼스텍 vs 빅텍. 일단 퍼스텍에 대해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장에서 전문가님이 두 종목 내에서 픽은 빅텍인 것 같습니다. 이 빅텍 같은 경우에 일단 33년간 축적된 기술 개발 및 양산하는 역량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또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 투자를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우리가 빅텍이 좀 더 좋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또 과거 지지 라인에서 근처에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좀 매력적일 거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8가지의 종목 대별 완료를 했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 전문가님의 딱 한 가지의 원탑 종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장 원탑 종목 도화 엔지니어링 바로 다음 날에 11%나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기셨죠. 오늘 장에서도 원탑 종목으로 이런 식으로 수익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딱 한 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9분 남았습니다. 9분 안에 함께 하셔야지만 오늘 장에서 원탑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략 참여할 수 있으니까 함께 하셔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맥스 전문가님의 원탑 종목에 대한 힌트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이제 반도체 관련주 또 한번 살펴보자고 이제 좀 챙겨놨습니다. 챙겨놨는데 그 부분들을 보시면은 일단 우리 추석 연휴간에 마이크론 실적이 있었죠.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보시고 자, 오늘 이제 국내에서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자, 반도체에서 굉장히 저차폭을 감소했다는 소식.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굉장히 반도체가 좀 골치 아픈 이제 그런 이제 섹터였다고 보시면은 자, 거기에서 적자폭을 감소하는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이제 시도가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 자체가 4분기부터는 실질적인 이제 회복세를 들어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요. 들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반도체 관련주들을 담아 놓으신다면은 근데 어떠한 종목을 담아 놓는지가 우리가 중요하겠죠. 반도체 종목들을 담아 놓으신다면은 충분히 내년 상승세 우리가 같이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 좀 살펴보시고 자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의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제 인텔 등의 이제 반도체 기업들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 동반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AI 반도체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을 보였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서도 지금 충분히 상승을 더 해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의 기대감으로 조금 동반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제가 삼성전자를 아까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저스텐과 동원하나텍 두 종목 있는데 물론 둘 다 좋은 종목이에요. 둘 다 네. 좋은 종목인데 제가 아까 반도체만 보자면은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저스템이라고 좀 말씀을. 원탑에 대해서 저는 좀 뭔지 알 것 같아요. 누구든지 모르면 이건 좀 그렇죠. 네, 모르면 좀 그러실 건데 매번 제가 지난주에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예, 계속해서 삼성전자가 뭔가 갖다 붙이게 되니까 어. 그냥 바로 티가 나는 그런 약간 그렇죠. 이제 그런 사실 상황이. 많이 티가 나긴 네. 하지만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사실 지난주 수요일장에서 도하 엔지니어링을 또 들고 오셨을 때도 도하 엔지니어링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오케이 원탑 종목 도하 엔지니어링이라고 아셨을 텐데 사실 정확하게 시초가에서 다음날 매수를 하는 거는 전문가님께서 끝나고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또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도 사실 삼성전자 vs 저스템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두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이 원탑일지 많은 분들이 또 예상을 하실 것 같은데 정확한 부분은 타점입니다. 타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받아보고 싶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사고 파는지까지 확실하게 한번 전문가님과 함께 맥을 짚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방송 시간이 4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맥 한번 제대로 짚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어떤 기업인지 다 모두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힌트 조금 들어봐도 될까요? 모르실 거야. 모르신다고 생각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기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습도 제어 솔루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 해외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80%에 좀 육박하는 그런 이제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플라즈마 전문 기업 인수를 했습니다. 플라즈마 전문 기업을 인수를 해가지고 태양광이나 디스플레이 소재, 세정 장비를 추가적으로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도 지금 뭐 신재생 에너지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네. 관련주들 중에서도 하나죠. 뭐 원전을 비롯해서 뭐 태양광 그리고 풍력 에너지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데 자, 태양광 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된다면은 이 세정 장비가 추가적인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지금도 매출이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감이 굉장히 동반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영업이익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아요. 근데 다만 부채 비율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유동 비율이 굉장히 높게 유동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제 공략을 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지속적으로 고점을 조금 형성한 뒤에 일정 구간에서 저항을 맞고 이 부분에서 저항을 맞고 지속적으로 낙폭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저점 관련해서 우리가 밑에서부터 조금 진입을 할 수 있는 같이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타점이 저는 조금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종목 뭐 물론 이제 여러분들 삼성전자와 아까 저스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잘 모르시겠죠? 잘 모르실 텐데 자, 제가 이 종목명만 안다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었죠. 그쵸?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할 건지 그리고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폭이 나온다면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건지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방송이 끝난 뒤에 16시 반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같이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왜 이 종목을 보셔야 되는지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전략 방법을 가지고 대응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장에서 원탑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거의 답이 정해져 있었죠. 삼성전자 아니면 저스템 두 종목 가운데서 있다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뭐 아실 겁니다. 하지만 하지만 정확한 대응 전략 어떤 식으로 세워봐야 될까요? 일단 지난주 수요일장에서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도하 엔지니어링이라고 알려주셨지만 정확한 타점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 종목도 좋은 종목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종목명 다 아실 겁니다. 정확한 타점은 하지만 오늘 장에서 오늘 끝나고 전문가님께서 16시경에 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신다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함께 하셔갖고 대응 전략까지 모두 다
하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